급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자, 그 소식과 함께 주식시장 오늘 크게 밀리고 있죠.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아시아권 시장이든 미국 선물 지수든 모두 2% 넘는 거의 3% 가까운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대 중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바로 지척에 종합주가 지수 2500포인트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다 보면은 이러다 주가 지수 2500 밀리고 더 밑으로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휩싸여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런 어떤 증시 악재 속에 시장이 밀릴 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만약에 시장이 정말 그런 어떤 안 좋은 지수까지 내려간다면 어떤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다집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만약에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강한 마인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악재들, 우크라이나 악재, 미국 긴축 이슈, 이러한 긴장감이 이어지다가 급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거 수도에 폭격했다라는 설이 돌 정도로 이거 심각합니다. 뭐가 펑펑 터지고 있다라는 뉴스. 그리고 이게 좀 답답한 게, 예전에 이제 미국이 관여된 전쟁들 보게 되면 CNA나 이런 데서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막 쏴줬잖아요.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러시아군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작년 6월에 3300포인트대에 있었는데 지금 260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지난달 말에 중급 하락장으로 선언이 됐고,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2500포인트는 그냥 지척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우리 투자 심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것도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들 HTS나 MTS의 계좌 현황 이런 거 보시면요,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러니까 평균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 계좌 현황에 저렇게 찍혀 있는 게 실제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 대비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 대비해서 제법 높은 자산으로 불어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증시 하락으로 평균 매입가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거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철강처럼 금강석처럼 이렇게 100% 완벽한 아주 강한 마인드는 아니에요. 저도 이럽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없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저 숫자 보자마자 마음이 깨져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약간 마음이 여립니다. 자,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제가 그래도 생존하고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대한 가정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일단 2500포인트는요. 자, 2020년 그때가 11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로 증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게 몇 년입니까? 13. 거의 한 15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에요. 주가지수 2500포인트는요. 2017년 연말 고점이기도 하고 2018년 1월 고점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만 4년 전으로 돌아가는 지수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느냐,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용융자가 18조 원대로 근접하면서 이 과정에서 개별 종목 단위의 충격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신용장고는요, 빅투자금의 하나의 그림자다. 중요한 바로미터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 신용융자가 작년에 25조 원대에 그때가 아마 8월 말 9월 초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2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자, 그래도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 20조 원대가 그렇게 제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저거보다 더 낮아야지만 마음에 좀 부담이 적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주가 지수가 3,300에서 지금 한 2,600, 2,700 오는 동안 보게 되면 주가 지수 100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1조 원 정도씩 감소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만약에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은 20조 원 초반인 현재 신용융자 규모는 18조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지수가 펑펑펑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이제 포기하는 투자자들이 지금부터는 급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 주가 지수가 만약에 2,500까지 내려간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빅투 자금들, 주식 관련한 담보대출, 요 자금들이 강제 청산이 벌어지는데 이때 무차별하게 투매가 발생하고 그리고 빚을 내어 투자한 투자자분들도 포기하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습니다. 이 포기하고 그냥 주식 던지고 나가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그냥 곱게 내가 이 가격에 팔아야지 이거 아니야. 그냥 밑으로 집어 던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종목 투매 그리고 급락이 나오게 될 텐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폭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글씨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번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은 코스피 지수 PBR 레벨 1배수에 근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올해 LG 엔솔 상장해가지고 작년에 코스피 PBR 같은 수치의 주가 지수하고 지금하고 틀리다라는 점. 올해 같은 경우 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졌다. 가격 부담이 생겼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장이 그래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꾸준히 하락했잖아요. 그 결과 시장 PBR 레벨이 쭉쭉쭉 가라앉고 있어요. LG 엔솔의 상장으로 인해서 최소 0.1배에서 최대 0.3배 정도 시장 PBR을 더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면요. 시장 PBR 기준으로 1.02배 거의 1배수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포워드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1배수 미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때쯤 되게 되면요. 시장에서 진바닥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통 시장 PBR 1배수다 한다면요. 자산 가치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라는 논리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한 2016년 정도였을 것 같은데, 요런 때, 그리고 뭐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게 쭉 내려왔다가, 튀어 올랐잖아요. 자, 이러한 시기들, PBR 레벨이 1 이하로 내려왔을 때, 시장에 진바닥이 형성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막상 투자자들, 주가 지수가 2,500 깨졌다. 그럼 투자자분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투매를 정말 강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의 뭐 포기하듯이 투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역발상적 투자자, 우리 애청자님들과 같은 역발상적 투자자는 만약에 진짜 시장이 저기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현상 1에서 빚투자금이 청산되면서 묻지마 투매가 나오게 되고 정말 뭐 좋은 종목까지도 헐값에 던져지는 상황이다 한다면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은 저러한 일을 마주하게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연기금. 우리가 이제 연기금 수급이다 한다면요, 연기금 수급이다 그러면은 연기금, 요거 이제 적을 땐 연기금이라고 쓰고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뭐 우리나라 4대 연금 해가지고 뭐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뭐 교원공제, 뭐 군인공제 등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규모가 작거나 미미하고요. 절대적인 존재는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자산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체계적인 비중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국 주식의 목표 비중치는 16.3%로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제가 계속 추적을 해요. 주가지수, 무엇을 추적하느냐? 주가지수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초과 부족분을 추적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청색 막대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색 막대기는요, 그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치를 3%포인트까지 높이면서 뭐 이 여지가 있을 때 최대 국내 주식 부족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지만 요거는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건 이제 빼고 파란색 막대만 보아주세요. 자, 이게 16.3% 기준일 때입니다. 주가 지수가 2,700일 때는 3조 5천억 초과된 상태예요. 초과된 건 뭐예요?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위는 조원입니다. 자, 그리고 2,600까지 밀리게 되면요, 0.3조, 이건 이게 3천억대인데 요 정도 되면요, 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살 여지가 생기게 되고 실제 주가 지수 2,600포인트 부근 가면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연기금의 매매.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 지수가 2,500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제가 계산한 값에 의하면 3조 원 정도 부족 상태입니다. 이거 국내 주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만약에 주가 지수가 2,400까지 하락했다 그러면 6조 원 넘게 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시장이 하락해서 2,500까지 정말 갔다 한다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쑥쑥쑥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연금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뭐 정바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하락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긴 시간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영역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주가 지수가 2,500까지 밀리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신용융자 감소.
B2 감소, 두 번째는 시장 PBR 레벨 1 부분까지 내려온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B2 자금 청산 그리고 시장 PBR 레벨 1 부근까지 내려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앞서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허무한 주가 급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무한 주가 급락. 묻지마 투매. 묻지마 투매. 예전에 이순재 할아버지의 광고 있었죠.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묻지도 따지도 말고 투매하는 현상이 주가지수 2,500포인트 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도 시장 빠지니까 하락 종목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상승 종목수가 그 손에 꼽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1만 원의 가치가 있어 하더라도 5,000원, 3,000원, 심한 경우에 1,000원까지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회사는 재무구조 양호해. 그런데 현금만 1,000억이 있어. 근데 주가가 쭉쭉쭉 빠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이러한 경우들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런데 이 주가가 빠지면 안 좋은 거지. 계속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요. 시장의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마 주가지수 2,500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후에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이 많았죠. 그때 종목 발굴하기 쉬운 기법 중에 하나가 현금성 자산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나 시가총액이 현금성 자산보다 낮은 종목 찾는 것도 좋은 종목 발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목이 많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시장 빠지니까 나 몰라 투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하는 거 보고 그냥 집어던지고 이 과정에서 딥밸류가 발생하게 돼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투매. 아유, 주가 하락하니까 더 투매. 우리 회사 주가는 적정 가치는 여기인데요. 다 필요 없어. 주가가 빠지니까 투매. 지하실 밑에 지하 4층, 5층 투매. 자, 이러고 모든 악재가 벗어나면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느냐? IMF 사태 직후 2000년 초반 IT 버블 붕괴된 후에 2007년까지의 강세장,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2009, 2010, 2011년 강세장, 그리고 2011년 8월 유럽위기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위기, 그때 이후 2016년까지 그냥 꾸준히 종목이 순환하면서 발생한 강세장, 종목 단위 강세장,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등이 있었죠. 그리고 2년 동안 좋은 시장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넘게, 1년 반. 자, 이런 상황 역사에서 매번 반복됩니다만 시장이 하락하면 악재만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번 조정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주가지수 2,700, 2,600 그 부분부터 해서 바닥 권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2,500 갈 수도 있고 2,400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닥은 어디가 정확하게 꼭지점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바닥 권역, 볼 같은, 양품 같은 바닥 권역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있은 직후엔 시장에 정말 도망간 폐잔병들이 버리고 간 좋은 주식들이 그냥 헐값에 던져져가지고 주인님 제발 제가 사실은 1조 시총 1조짜리인데 지금 5천억에 던져졌어요. 그런 종목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거 구제해 주시면 걔네들이 다 효도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만약에 지금 뭐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예, 좋은 종목으로, 더 싸진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산 배분 쓰시는 분들은 리밸런싱을 하시면서, 예, 간접적인 저가 매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반복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